네, 안녕하세요. 알아듣는 술문행사 행사전 조은기 생사입니다. 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는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5년 동안 50%에서 최대 100%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 세제 혜택을 말합니다. 네, 이 창업 감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나이가 34세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건 중에 창업 요건이 있죠.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해야지만이 이 해당 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기도 하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요건이 이제 업종 요건이 있는데요. 법에서 열거해 놓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조업, 건설업, 통신 판매업도 있고요. 음식점업,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 관광 숙박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이제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을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감면율이 뭐 50%가 될 수도 있고 100% 감면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청년 요건이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된다. 그러면 5년 동안 100%의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이 100%의 감면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대한 적용도 배제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세금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청년이 아닌 사업자가 창업을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50%의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한 경우가 있겠죠. 이때에는 청년의 요건이 해당되는 사업자가 창업을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50%, 청년이 아닌 사업자가 창업을 한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디냐, 창업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감면이 되거나 아니면 감면이 50%가 되거나 100%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이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로서 일정한 수익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분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라면 원래 기존에 50%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에서. 하지만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청년인 사장님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어떤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이 수익금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수익금액이 기존에는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2022년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1년간의 수익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한 경우 5년 동안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5년간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1년으로 환산을 해서 이 수익 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월에 창업을 해서 12월 말까지 3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8천만 원 이하냐 여부를 판단할 때 이 3천만 원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을 1년으로 환산해서 6천만 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거나 과거에 유의미하게 나와 있는 그런 해석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이때 창업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기존의 사업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세청 예규에서는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 개시 당시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 창업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례로 든 게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총 보유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면 그때는 창업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하로만 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그 이외의 70%는 새로운 어떤 업종과 관련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창업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경우에 사업 개시 당시 보유 자산의 범위가 중요할 텐데 토지와 감가상각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 그리고 비업무용 자산은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를 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을 승계받고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이때 창업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에서 타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라도 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때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기존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에 동일 업종으로 신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이때도 창업으로 볼 수 있냐? 이때 어떤 답변을 내놓았냐?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폐업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판단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 추가하는 업종 부분에 대해서 창업으로 봐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하는 업종이 다른 업종인지 또는 동종 업종인지 따지지 않고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세법 규정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로 좀 열거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사항이 이제 기존 법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지점 설치에 대한 부분이 창업으로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존 법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에서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확장을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사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법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동시에 설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 이때 본 지점에 대한 업종 모두 이제 창업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본점 설립 등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설치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업의 확장으로 봐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본점과 지점을 동시에 설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전부 둘 다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기존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종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이 신규 법인에서 하는 사업이 창업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답변사항을 보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사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개인 사업자가 동종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체 대표자가 해당 신설 법인으로 주식을 과반수 이상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는 경우나 또는 법인이 기존 개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받는 법인 전환의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업종을 법인을 설립해서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지분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구조로 출자를 해야 되는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창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익금액 8천만 원 이하라고 했죠. 이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들 그리고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요. 그 감면 효과가 매우 큰 제도이니만큼 이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차장님의 절세에 좀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홍기 선생님이었습니다.